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부터 하나씩 본다면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항상 1차식이다. 자, 항상 1차식 아니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차 이하이다. 그러니까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수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윗칸의 식은 아래 두 칸의 식을 더한 것이다. 두 다항식 A, B를 구하시오. 자, 그럼 A라는 것은 얘네 둘을 더해준 거니까 A는 쉽게 구할 수 있죠. 5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A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 B를 구할 때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랑 이는 B랑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더해준 거니까 B라는 것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서 빼기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동료형끼리 계산해 주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고 B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각각의 곱셈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16C제곱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BC 플러스 8C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얘가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보시면은 얘가 3x의 제곱이고 얘는 4y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3x 곱하기 4y 꼴인 거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자, 따라서 얘는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됐고 27x 세제곱 플러스 4y 64y의 세제곱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세제곱 곱셈 공식 적용해 주시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곱하기 3이니까 9x제곱 플러스 3x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7x 플러스 2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은 27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제곱하면 9a 제곱 곱하기 2니까 54a 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3a 그 다음에 요거 제곱 그러면은 9a 곱하기 4b 제곱 그러면 36a b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외운 것에다가 하나하나 천천히 좀 대입을 해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나눗셈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1차식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 마이너스 7, 5, 14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9 곱하면 9 더하면 14 곱하면 마이너스 14 0. 그래서 따라서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1, 0, 마이너스 3, 1, 6. 자, 그 다음에 이게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해서 2 더하면 2 곱해서 4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12. 자, 그래서 몫이 여기가 지금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3차식부터 x세제곱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2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자, 세 다항식 A, B, C가 주어져 있고,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을 먼저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자, 얘가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러면은 2B 없어지고, 결국 A 마이너스 2C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A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자, 마이너스 2c를 먼저 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c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둘이 더해주시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2번도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2a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b 플러스 3c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c 3c 없어지고 결국 2a 빼기 3b가 되니까 2a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되고, 자, 플러스, 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9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가 됩니다.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x니까 플러스 4x 2 더하기 15니까 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2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빼기 2를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앞에서 3차식 곱하기 상수항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앞에서 2차식 곱하기 뒤에서 1차식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앞에서 3차식이라는 건 8x 세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뒤에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x 세제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2차식을 찾을 건데 앞에서 2차식을 찾는다는 것은 3 곱하기 이거의 제곱, 2x의 제곱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12x 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x 해주시면 12x 세제곱이 되죠.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니까 x 세제곱의 개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는 문제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는 곱셈 공식이 먼저 보였다.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곱셈 공식이 보였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다. 얘 전개하시면 x 4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나는 이게 보이지 않고 그냥 두 번째로 앞에서부터 그냥 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제곱 플러스 x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x제곱 플러스 x라는 것을
a라고 치환을 하시면 a-2, a 플러스 1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x의 4제곱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먼저 보인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곱셈 공식이 먼저 보였다? 첫 번째 걸로 하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가 나오는 게 눈에 보였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2번을 보시면 2번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곱하실 때 얘는 어쩔 수 없이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과정으로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각각 곱해주시면 앞에 두 개 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뒤에 두 개 곱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6번에서 두 번째 풀이했던 것처럼 x제곱 더하기 x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a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120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6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0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6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5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2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서 풀어 나가시면 되겠고 1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곱셈 공식이 보이면 곱셈 공식 먼저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고 공통 부분은 치환해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x랑 y가 각각 주어져 있고 자, 1번과 2번을 각각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 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각 두 가지 형태의 식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그냥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을 곱해주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x세제곱 y세제곱 3x제곱 y 3xy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아래 걸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식을 다시 한번 보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플러스 3xy에 x 플러스 y가 되고 그러면 나는 지금 필요한 게 구해야 되는 것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고 필요한 것은 x 더하기 y의 값, xy의 곱이 필요하죠. x 더하기 y의 값.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2를 더해주시면 2가 되고 자, xy 곱해주시면 합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계산하시면 8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그 다음 xy 곱한 값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2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이항하시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20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2번도 보시면 2번도 두 가지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2번에서도 마찬가지 x 빼기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x 빼기 y의 세제곱 안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이렇게 떠오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이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y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x 빼기 y도 한번 구해보시면 x 빼기 y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2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안에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것은
4가 되고 2의 제곱 4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xy니까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2루트 3 곱하기 8 x제곱 더하기 y제곱 8이고 xy는 마이너스, 그래서 6이 되니까 12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내가 이 두 번째 식으로 썼을 때는 요거 계산 하는 거니까 그냥 금방 끝나는데, 이 첫 번째 식, 요 경우로 곱셈 공식으로 그냥 풀어냈을 때는 얘는 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1번부터 보시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1이다.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6. 자, 따라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지금 보시면 2x 빼기 1로 나누는 과정이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하고 2분의 1 내려오고 2 곱하면 1 0 곱하면 0 더하면 4 곱하면 2 1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면 2x제곱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1,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2x 빼기 1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다면 이 식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줘야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2x 빼기 1이 되고 나누기 2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몫이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변함없이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3차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16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다항식을 그냥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a에 x 플러스 3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 3차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이 a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푸는 거 먼저 해보고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한 대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6을 이항해 주시면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a의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3차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a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나머지가 0이니까. 자, 그래서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15.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a라는 다항식이었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 이거 자체로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머지가 1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똑같이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하고 마이너스 3 하면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15가 아니라 1이죠. 그 다음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5, 15,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16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여기에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한번 인수분해 하듯이 한번 계산을 또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3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나올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3이 있고, 자, 그러면 최고차항이 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x 제곱을 x랑 곱해줘야 x 세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상수항이 3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를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금 1차식이 마이너스 2x니까 여기 마이너스 5x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1차식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2x를 만들려면 플러스 3x 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되죠. 3x 만들기 위해서 그냥 플러스 x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내가 찾는 다항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 현재 이 문제 기준에서는 1번처럼 풀어가는 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2번처럼 풀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얘를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1차식을 줄 겁니다. 그럼 여기가 1차식이 되면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식이 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차식을 이항시켜서 x 플러스 3이라는 것 자체를 인수로서 가지게, 나누어 떨어지게 식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풀이처럼 보통은 풀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은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60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8일 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자, 직육면체 하나 대충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우리는 이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 B, 높이를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건널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면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앞에 보이는 거 AB, 옆으로 BC, 밑면 AB. 그래서 AC 플러스 BC 플러스 AB가 각각 하나씩이고 이게 두 개씩 있는 게 직육면체죠. 그래서 얘가 60이다.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 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대각선의 길이는 일단 이렇게 밑면에 대각선을 먼저 구하시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연두색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대각선이라는 건.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보라색과 빨간색과 연두색으로 이루어진 이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시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루트 38이다. 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8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4배 해주시는 거랑 똑같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구하면 알 것 같은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은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가 구해놓은 값들이 다 이 곱셈 공식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38 플러스 62가 되고 이 값이 10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4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값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말이 없더라도, 곱셈 공식을 이용하세요 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실제로 3번 곱하고 전개해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니까 뭔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 중에 제일 편하게 좀 바꿔낼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101이라는 것은 100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x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고, 자, 100x 더하기 1이고, 자, 그 다음에 1001이라는 것은 100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앞에 거 전개하시면 x 세제곱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뒤에 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x 세제곱 없어지고 1 없어져서 3x제곱 플러스 3x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x를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3만 더하기 300, 그래서 3300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셈 공식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100이라는 숫자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식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100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걸 했을 때 얘는 100의 제곱, 100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0의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식이 뭔가 너저분해 보이니까 아예 문자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들이 훨씬 쉽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 풀어봤고,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